EOI 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CIC 뉴스에서 기사를 올린 건데요. 제목이 대충 뭐냐면요. 주정부 이민, 그러니까 주정부들이 PNP 제도를 EOI 쪽으로 점점 바꾸고 있다. 그게 지금 트렌드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민자들은 뭐를 알아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동향을 알려준 건데요. 일단 EOI 시스템은 Expression of Interest, 관심 표명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관심을 표명을 하는 거예요. 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이민자한테 당신 영주권자로서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캐나다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우리가 좀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하는 게 Expression on Interest, of Interest네. 저 잘못 썼네요. 그거의 약자입니다. EOI. EOI는요.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아까 홈케어기버 파일럿과는 달리 상시로 프로필을 등록을 하고 서류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점수제 EOI가 대부분인데요. 점수제 시스템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기술, 학력, 경력, 나이, 언어 점수 이런 건 거의 기본빵으로 들어가고 이제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주에서 체류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있죠. 그 주에 있는 고용주가 그 잡오포를 줬다든지 아니면 주에서 학교를 다녔다든지 그 주 내에 있는 학교 아니면 PTWP 같은 거를 그 주에서 받았냐 아니면 타 주에서 받아서 들어왔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점수를 매기거나 아니면은 신청 자격 요건을 주거나 하는데요. EOI는 선착순이 아닌 대신 이런 크리테리아들 기준들을 여러 개를 쫙 나열을 해놓고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 건데요. 대부분 점수제이기 때문에 점수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 점수에 따라서 줄을 쫙 세워요. 1등부터 꼴등까지 세우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프로그램별로 드로우를 해요. 드로우는 선발이고 인비테이션 라운드는 초청장 또 오타 났어요. 여기 하겠으나고 초청장을 발급을 하는데 이걸 발급을 할 때 이 선발을 할 때 이제 1등부터 뽑을 만큼 인원 딱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까지 커트라인으로 딱 해놓고 그 커트라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뽑는 게 EOI 시스템입니다. 점수제가 아닌 EOI도 일부 있는데 최근에 개편된 SIMP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SIMP도 물론 점수제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점수제가 아닌 프로그램이 대부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풀에 등록을 해요. 일단 그 등록을 하면은 주정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신청자의 프로필의 적격성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무결성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단 까봐야 알겠지만 여태까지의 이제 경험적인 것에 미루어서 보통 educated guess라고 합니다.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지식을 토대로 guess를 추측을 해봤을 때 지금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 드로우를 하되 그 주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 그쪽을 더 우선적으로 뽑을 거고 같은 값이면은 그 신청자의 프로필이 더 이제 신뢰가 가는 쪽을 우선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착순이 아닌 겁니다. A씨가 B씨보다 한 일주일 일찍 신청서를 넣었다 그래도 B씨 신청서가 더 완성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더 중요한 직군에 속하거나 하면은 B씨가 먼저 인비테이션을 받는 거예요. 그게 EOI입니다. 그래서 EOI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EOI는 무엇인지 그리고 EOI는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봤는데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선발제의 이민입니다. 후보자들을 풀로 쫙 세워놓고 그 주정부나 연방정부 당국에서 선발이 있을 때마다 선택을 해서 뽑는 게 선발제 이민이란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점수제로 해가지고 이제 그 1등부터 쭉 나열을 해서 뽑거나 아니면은 엄격한 디테일한 기준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거나 이렇게 하면은 표면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가시성도 높아요. 가시성이 높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점수제로 해놓으면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그 캐나다.ca 익스프레스 엔트리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점수 계산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 프로필 집어넣으면은 예상 점수가 나와요. 프로필을 부정확하게 넣는 게 아닌 이상은 거의 그 점수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가시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스테매틱하게 짜놓으면은 그 현업에서도 자동화를 하기도 쉽고 점수로 계산해서 나오는 거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높아지죠. 근데 EOI가 아닌 것들, 추첨제가 아닙니다. 이 추첨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 해볼게요. 추첨이 뭔가요, 여러분? 추첨과 선발의 차이가 뭔가요? 추첨은요, 대비 뽑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랜덤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로또 같은 게 추첨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될지 그 조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눈 감고 하나 픽 해서 뽑는 게 추첨이고요. 선발은요, 어떤 기준이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 겁니다. 대학 입학이 추첨이면은 문제가 있겠죠. 대학 입학은 선발입니다. 로또는 추첨이고요. EOI 선발제는 선발입니다. 추첨이 아닌데요. 자꾸 업체들이 이걸 추첨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안 돼요. 구글링을 좀 해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너무나도 당연히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부터 시작해서 캐나다의 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다 막 추첨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좀 봤더니 드로우라는 말이 구글 트랜슬레이트에서 기계 번역 돌리면 추첨으로 나옵니다. 이거 약간 언어 얘기거든요. 이민이랑은 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좀 밖으로 새나가는 얘기인데 한번 해볼게요. 재미 겸 그리고 이런 좀 잘못된 용어들 좀 바로 잡을 겸요. 영어랑 한국어는 되게 다른 언어죠. 영어랑 한국어는 각자 다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부족한 측면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영어가 훨씬 더 표현이 많고 단어가 많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이 드로우라는 말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영어에서는 선발이랑 추첨을 그냥 이 드로우라는 말로 훔칩니다. 추첨이라는 말이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스윕스테이크스라는 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말은 잘 안 써요. 진짜로 제비뽑기, 리터럴리 제비뽑기를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리테일 마트 같은데 그 마켓 같은 데서 뭐 냉장고를 사시면은 뭐 냉장고를 뭐 3월에 사신 분들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그 추첨을 해가지고 1등 당첨자에게는 뭘 주고 2등에게 뭐 주고 그게 스윕스테이크거든요. 근데 그것도 드로우예요. 드로우라는 말이 뭐냐면은 누군가를 뽑는 행위, 그 이벤트 그게 드로우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추첨도 들어오고 선발도 들어오는데 기계 번역은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아직. 거기까지 발전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로우가 선발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경우도 추첨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한국어는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선발과 추첨이. 그런데 선발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는 셀렉션이거든요. 셀렉트하는 거예요. 셀렉트. 그러니까 셀렉트, 셀렉션, 초이스, 슈즈 이런 말이 아니면 선발로 기계 번역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추첨이라고 너무너무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캐나다 이민은 추첨이 없습니다. 그 아랫동네에만 있어요. 추첨이라는 말은 로또입니다. 영어로 눈 감고 이거 있잖아요. 이니미니 마니 뭐 어쩌고저쩌고 코카콜라 맛있다. 이게 추첨이거든요. 그래서 EOI를 자꾸 추첨이라고 불러요. 근데 추첨 아닙니다.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업체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정말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계시다면은 예, 추첨이라는 말은 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헷갈립니다. 예. 제가 한국어로 된 캐나다 관련 그 이민 관련 뉴스를 전혀 보지 않거든요. 사실 제 채널 빼고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부정확해요. 이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 오해를 야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제 여담은 끝내고 네, 다음으로 EOI는요 선착순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제라는 게 뭐냐면은 내 프로필을 등록을 하면은 그 풀 있죠. 풀이 수영장이잖아요. 그 수영장처럼 이 오목한 큰 그릇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부모 초청 프로그램. 네, 조언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예, 그것만 추첨으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선착순제 이민의 부작용 있죠. 그게 EOI를 통해서는 원천 봉쇄됩니다. EOI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별로 어떻게 돼가냐. 사실상 모든 주가 EOI를 채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전체 또는 최소 절반을 EOI로 운영을 하는 게 지금 거의 다예요. 연방정부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말할 것도 없고 BC주, 엘버타, 사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앤 레브라도 그리고 유콘까지 빨간 글씨로 써있는 주들은 6개 주 있죠. 비교적 최근에 EOI가 도입된 주들입니다. 그리고 노바스코샤랑 노스웨스트 테리토리는 아직 미도입이 돼 있는데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야 뭐 그렇다 쳐도 노바스코샤도 언제 도입이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이 대세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엘버타주에서 AIIP 개편했을 때 저희 키아리 채널에서는 이미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거 대세가 될 수 있다. 좀 더 이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지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보고 마친 게 아니에요. 그냥 흐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캐나다 사회가 어떤 상황인지, 여론이 어떤 상황인지,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민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템퍼러리 레지던트는 얼마나 되는지, 어느 주에 많이 몰리는지 이런 걸 보면은 대세가 보여요. 결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EOI가 대세로 자리 잡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PNP 할당 인원이 2025년 들어서 반토막 난 거. 마크 밀러 전 장관의 작품이죠. 예. 적은 PNP 인원을 잘 쪼개서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을 했어요. 이거는 제일 처음으로 2025년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개편했던 뉴펀들랜드 레브라도르에서 아주 크게 공헌을 한 바가 있죠. 니들 연방정부 때문에 IRCC의 이 조치 때문에 이 PNP 인원 잘 쪼개 써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희생양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됐고요. 풀제 점수대로 가면은 EOI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성도 더 있고 가시성도 뛰어나고, 그 무엇보다도 PNP, 그러니까 주정부가 PNP를 통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거, 이게 엄청난 장점인 거죠. 뛰어난 가시성과 융통성. 예. 그리고 점수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스펙이 높거나 아니면은 주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유리합니다. 엘버터즈 AIPP가 정말 극단적으로 그런 식으로 판을 짰는데요. 자기들이 원하는 스펙을 가진 사람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불공정할 정도로 유리하게 많은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대를 정말 대놓고 많이 주는 쪽으로 개편이 됐었죠. EOI를 쓰지 않는 프로그램들은요, 기본적으로 아까 홈케어 기버 같이 뭐 하루에 문 딱 열어서 들어가는 선착순은 아니지만 사실상 선착순이나 다름없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태백주의 PQ 유아크 이민, 제가 탄 거죠 이거. 그리고 예전 개편되기 전에 AAIP 엘버터즈 AOS나 그리고 개편되기 전에 SIMP 경험 이민,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신청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에 했다 신청을, 그러면은 5월에 한 사람보다 더 먼저 파일이 열리는 거고 더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서류가 완비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최종 결정은 나중에 나지만 일단 까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테크니컬리 선착순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 선착순 프로그램들이 사장의 길을 걷고 EOI 쪽이 대세로 간 거는 마크 밀러 전 장관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EOI 시스템에서 이민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권장을 했는데, 1번 굉장히 당연한 거죠. 이거 EOI 시스템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인데 언어 성적 그리고 학력 강화. 네. 언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필요하면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PNP들이 다 그런데 해당 주에서 잡업벌을 받는 거, 네, 풀타임으로요 대부분이.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경쟁률이 낮은 스트림에 도전하는 건데 유일하게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번째, 가능하면은 여러 EOI 스트림에 등록을 해라. 그런데 이게 다른 주가 아니라 한 주 내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PNP는요 기본적으로 그 주에 일정 기간 이상 해류를 하는 게 기본 요건으로 들어가요. 이거 EOI가 아닐 때도 그랬는데 EOI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A주에 이 EOI에 등록을 할 수 있다면 B주에는 등록을 못해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주에 동시에 했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곳은 미스 리프레젠테이션의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하나 다 파보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뭔가 이렇게 아다리가 맞으면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 대부분의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하면은 두 군데 다 가능하던데요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하나하나 다 안 파봤지만 그래서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거에 대한 얘기고 맞는 말입니다 이거. 그리고 서류들 최대한 미리 준비해 놔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청해 놓으면은 몇 주씩 걸릴 수도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한국 서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래도 빠른 편이에요. 한국이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급이 빠른데, 이제 특수한 케이스, 여러 국가에서 장기 체류를 한 이민자들이 있죠. 저랑 친한 지인 한 분도 예전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셔가지고 영국에 장기 체류를 하셨었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제일 오래 걸린 게 영국에서 범죄 경력 회보서 그거 떼우는 거였어요. 거의 한 달이 걸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 되게 비싸다고요 영국권을. 그리고 영국에서 그 서류 온 거 저도 구경했는데 일반 종이로 안 오고 무슨 그 캐나다 화폐 같은 그런 플라스틱 재질의 굉장히 품질 좋은 문서로 오더라고요. 대영 제국의 좀 반지가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오래 걸리는 것들, 그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라. 당신이 이제 넣을 때가 대략 되면은 미리 준비를 해놓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해라. 비록 선착순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때돼 가지고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뜻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생각인데 어느 쪽이 더 맞는지는 각자 듣는 분들께서
판단해 보세요. 저는요 가장 경쟁률 낮은 스트림이 도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거 좋죠 그렇게 하면, 근데 이거를 포커스에 둘 게 아니라 부족 직군이나 우대 직군에 도전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이게 특히 헬스케어나 이런 쪽은요 지금 타주 유입자도 잘 받아줍니다. 이번에 서스케츄원주도 그 SK주에 장기적으로 머문 사람들을 최대한 우대를 하고, 바깥에서 PGWP나 SOWP 받아온 외부 유입자들은 거의 쉬운 프로그램들 신청도 못하게 막아버렸는데, 그 예외가 되는 게 자기들이 필요한 헬스케어나 그 애그리컬처, 농업 쪽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대 직군은 지금 캐나다 전역에서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을 노리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미 캐나다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방향을 선회를 해야 하는 케이스들은, 그분들은 조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새로 들어오실 분들께서는 이거를 진지하게 고려를 하시라는 거. 저는 항상 이민을 얘기할 때 쉬워 보이는 것보다는 안정성을, 지금 당장 뭘 하는 게 장벽이 높거나 어려워도 더 안정적인 쪽이, 더 안전한 쪽이 중요하다. 그게 더 유리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익스펜스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불어 스트림 같은 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 직군, 우대 직군 쪽을 도전하는 게 허들은 더 높겠지만 일단 이게 되면은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아까 그 기사랑 동의를 합니다.